예, 미국의 대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키포인트 잡아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막상 대통령 선거 당일 그리고 그다음에 이틀째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어제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2%가 올라갔고요. 금값도 올라가고 유가도 모처럼 한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40 이하에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특히 S&P 500은 이제 거의 잘못하면 연초 대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데요. 조금 안전한 수준까지 좀 회복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는데요.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등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에 포함된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오늘까지도 이어진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딱 하나를 찍는다 그러면 산업재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편에서는 금리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0.8%입니다. 금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도 아니면 10년물과 3개월 차이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의 좀 나중에 장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산업잠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한 종목만 한 겹만 이해하시면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캐터필러거든요. 캐터필러가 2.5% 반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사상체고가에 바짝 다가서 한 1~2% 차이로 사상체고가에 근접했고요.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좀 우상향하면서 JP모건 같은 경우도 다시 직전 고점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오늘 반등했지만 그렇게 큰 재미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구글 알파벳이라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모회사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알파벳은 목표 주가를 오늘 시티에서 $2,000 가까이 올려면서 오늘 좀 반등에 또 성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루 이틀 동안의 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세븐스 리포트의 창업자는 이 모든 것은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됐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겠고요. 다만 선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선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결과 뚜렷하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양쪽 모두 승리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가는 되돌림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짐 크레이머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찌되었건 최근에 또 2, 3일 또 반등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단기간에 주가는 반락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급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바클레이즈는 제일 약간은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의 불복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2명이 되는 거죠. 이런 거가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10%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사실은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반응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일단은 무게를 두고 베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당선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이에 네. 대한 분석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대선 당일까지도 예측이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우의 수는 뭐 3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이 이기는 경우, 그것도 확실하게 이겨서 트럼프가 말을 못하는 경우,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죠.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겼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 되겠고,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불복이 되면서 자기가 서로만 이겼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서로 반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인데요. 이런 관련해서 오늘 2명의 아주 극과 극의 인물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을 가장 잘 맞췄다고 좀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얘기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누가 이기건 주시장은 연말까지 주가 랠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요. 첫 번째, 바이든 이기면 주가는 10% 정도 랠리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이든 되면 떨어진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10% 상승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1973년 4년 이후 선거 이후에 연말까지는 평균이 2%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 올라가는 건 평균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바이든이 이기면 10%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경우 많은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은 그냥 그 어떤 본질적인 판단보다는 그냥 트럼프가 이기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트럼프가 친기업 이기면 성향도 있으니까요. 네, 트럼프가 이기면 15에서 17%가 랠리가 있어요. 따지면 이거 연말에서 연초까지의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면 S&P 500 기준으로 한 3,800까지 되고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이분의 얘기가 맞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상당히 반등이 있겠죠. 어찌 될지 모르지만 기술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모두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걱정은 이제 선거의 불복 사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서 7%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이 의아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결국 승자는 나올 거라는 얘기고 우리와 달리 뭐 몇 주, 몇 달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일주일 정도 아니면 이거 해결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양책도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혀 반대 목소리. 제프리 군드라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군드라우는 아시다시피 항상 시장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진짜 끔찍한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분열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상상의 예전 미국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국이 이제 그 2개 내지 3개 국가로 쪼개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장기 채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장기 채권도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미국에 올인하지 말고 이머징 마켓을 통한 시장 해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속보로 나와서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고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8조 1,288억 원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이건 잘 나온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부합 정도 수준입니다. 1조 2,997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75% 급증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저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고장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 네, SK 하이닉스가 조금 전 공시한 3분기 매출액은 8조 1,288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999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8.9%, 영업이익은 175% 늘어난 수치입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매출액 7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조 2,500억 원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2분기 영업이익 1조 9,467억 원을 기록했던 SK 하이닉스는 이번 분기에도 또다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습니다.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모두 평균 판매 가격이 10%대 하락세를 보이며 실적에 악영향을 줬지만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업체들의 추가 수요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뒤 진행될 컨퍼런스 콜은 이례적으로 SK 하이닉스 대표 이석희 대표가 직접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20일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은 11.7%로 4위에 머물렀지만 인텔과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23.2%까지 올라 단숨에 시장 2위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모바일용 낸드에 주력하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서버용 낸드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10조 3천억 원이라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오래된 인수 설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희 대표는 그동안 인수 금액이 비싸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텔의 낸드 플래시 솔루션이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 예, 이렇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3분기, 4분기를 지나서 내년 실적에 이미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주가의 반응도 좀 긴 호흡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이후의 상황들 다시 점검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짧기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일단 미증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앞서 뭐 저명한 분석가들은 미 증시에 대해서 누가 당선이 되든 불복 사태가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연말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딱 4년 전이죠. 4년 전에 딱 오늘이죠. 우리나라 보면 정확하면 11월 8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가가 우리 시장에 이제 급락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 오늘도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시장 변동성 엄청 확대될 거란 얘기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4년 전과 같은 모습은 전 없을 거라고 전 일단은 예상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4년 전에요. 4년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이 딱 이 시간입니다. 4년 전에 선거날 오전 한 11시, 12시 지나면서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확 굳어지면서 미국 선물이 5%가 급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 당시 2,000포인트였는데요. 이게 1,930포인트까지 정도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면서 그렇지만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됐는데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당일까지도요.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 가능성이 80%가 넘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예. 80%. 지금은 완전히 5대 5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80% 사람이 충격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절반만, 50% 정도만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번에는 워낙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는데 이번은 반대로 가봤자 나머지 반은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엄청 중요한 인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히 보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선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 큰 틀에서 보면 꾸준히 올라왔다는 것을 거기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은 다른 수급 요인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을 엄청 비판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큰일 날 거, 주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연평균으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단기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이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주시장의 영향도 당연히 변동성도 전 단기적이라고 할 거로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이제 뭐 10조 원이고 5조 원이고 3조 원 그런 대주주 요건도 뭐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시장의 큰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이든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로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WTO 체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 체제로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TPP라고 환태평양 경제자유 무역지대를 바로 탈퇴시켰거든요. 이걸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향 경제인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이든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약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짧게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3분기에는 다 좋은 분위기긴 한데 4분기에 실적이 다소 주춤했다가 내년에 괜찮아질 전망들이 많아서요. 대응 전략도 챙겨주신다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네. SK하이닉스가 낸드 낸드 부분 인수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낸드만은 말씀드리더라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더 한국의 점유율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대비 4분기의 이익이 약간씩 반도체 부분이 줄어드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데요. 주식은 3개월짜리 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6개월, 1년에 대한 기업이익 전망은 양사 모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특히 하나를 정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셔야 되겠죠. 네. 반도체 탑픽을 삼성전자로 계속 말씀 주고 계세요. 오늘 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